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벌써 2023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많이 암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지수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특히 2차전지 등의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쏠리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2024년은 어떤 관점에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특히 내년 5월 이후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면서 점점 성장주 투자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하고 동시에 다양한 섹터의 국내 대형 테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해서 안정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ETF를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마지혜 책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왜 테크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디가 오를 것인가 하는 거죠. 그걸 결정하는 핵심이 이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가, 그 앞으로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회사인가 하는 거고요. 테크 산업은, 그리고 우리말로 기술 산업은 그런 성장성이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세계 주식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섹터가 기록한 수익률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IT 섹터의 수익률이 단연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이 아닌 한국 주식시장을 놓고 봐도 IT가 마찬가지로 1위였고요.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3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차치하고 저희들이 보낸 지난 한 20년 정도를 떠올려 봐도 이 테크 산업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걸 실감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전면적으로 보급되면서 시작된 IT 혁명이 있었죠. 그 이후에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혁명이라는 것이 또 우리 세상을 크게 바꿔놨고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테크계의 제3차 웨이브는 AI 혁명인데요. 신기술이 도입되면 가장 먼저 요동치는 곳이 테크 산업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반도체 주식들이 큰 힘을 받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가 크게 오른 것도 다 AI와 관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테마라고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성과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이런 테마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AI 관련 테마는 단기간에 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테마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 또한 AI 관련 기업에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주로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미국 기업들을 보통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국내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미국 테크주의 투자 매력도 물론 큽니다. 다만 저희는 국내 테크주에도 마찬가지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 측면, 그리고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시면 지난 10월, 11월 정도에는 1360원까지 올랐었다가 요즘에는 13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300원 밑으로 뚫리는 날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질 때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1달러짜리 미국 주식을 1,400원을 주고 사셨는데 주가에 변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환차손만으로도 같은 1달러짜리 주식이 1,300원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환율 하락이 한국 주식 시장 전체에는 긍정적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우리랑 반대로 환차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국내 주식이 더 매력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모두들 느끼셨던 것 같이 자금 유입은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가 요즘에 슈퍼사이클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에서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도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대표되는 미국 빅테크는 올해 AI라는 큰 호재를 등에 업고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국내 테크주는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대적인 상승 여력 면에서도 국내 대형 테크 주식들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테크 기업도 대형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올해 국내 중시 같은 경우는 중형주 또는 소형주 중심의 장세이긴 했어요. 그런데 국내 대형주 투자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2024년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시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외국인 자금 수급 관점인데요. 2023년 시장은 개인 투자자 자금이 주도한 시장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주 열풍이 그 예죠. 그런데 앞에서 한국 주식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은 외국인 자금의 수급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좌우하는 환율과 수출 경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우호적이기 때문이고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변동성 높은 중소형주보다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대형주를 주로 사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더 큰 힘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 면인데요. 펀더멘탈이라고도 하죠. 올해에 이어서 내년 금융시장의 열쇠도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은 국면에서는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가 강한 경향이 있어요. 특히 테크 주식은 기술 개발하고 투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돈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자금 조달력이 중요합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비교적 많고 또 외부에서의 자금 조달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면 중소형 기업보다는 대형 기업이 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인 편이세요. 네, 그렇죠. 네,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큰 중소형주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성 높은 주식은요,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타이밍을 잘 타서 잘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고 좋지만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 물리신 분들도 사실 적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일정 자금은 테마형 중소형주 같은 변동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투자 자금의 본질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도 안정적인 대형 성장주 쪽에 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기는 전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왜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한국 대형 기술주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코세프에서 이런 관점에서 신상품을 출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코세프 K-테크 탑 10입니다. 한국 테크 섹터의 대형주 10개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테크라는 게 넓은 범위의 개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해당하는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코세프 K-테크 탑 10은요, 현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국가대표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의 양대 빅테크로 손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가전기업이자 이제는 전장기업인 LG전자도 특징적이고요. 전장 부품주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그리고 게임 대장주인 크래프톤과 NC소프트에도 투자합니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테크 섹터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 AI의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는 건데요. 세부 산업별로 어떤 수혜를 받는지를 본다면 반도체는 AI의 물리적인 인프라에 해당하고요. 플랫폼 기업 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들은 챗 GPT로 핫해진 생성형 AI가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는 곳입니다. 전장 부품은 뭐죠 하면 AI 시대와 함께 갈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자율주행차 전기차인데요. 그것들에 들어가는 부품이 바로 이런 전기전자 전장 부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AI가 도입되면 크게 수혜를 받을 산업으로 꼽히는 게 게임으로 있습니다. AI는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 메가 트렌드가 뭐냐라고 하면 현재 1순위로 꼽히는 테마입니다. 저희 코세프 K-테크 탑 10은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메가 트렌드에 투자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를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서도 HBM이 AI 열풍의 수혜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HBM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HBM이 뭔지,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요? 네, 요즘에 AI 시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AI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I의 핵심은 데이터 학습과 활용이에요. 이때 AI 기술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학습해서 추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인 장치가 바로 반도체고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부터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바로 HBM이어서 요즘 HBM이 뜨고 있는 거고요.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만드는 반도체인데요.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저장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처리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곳들에 이 HBM이 들어가고 있어요. 글로벌 HBM 시장은 2022년에 약 3조 원 규모였는데요. 2025년에는 약 14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64%에 달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무려 90%입니다. 그래서 HBM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 두 기업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AI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생성형 AI다, LLM이다 용어로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무엇인가요? 예, 생성형 AI는 AI가 텍스트나 개발자들이 쓰는 코드, 이미지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이 과정에 LLM, 신경망,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되고요. 그런데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생성도 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맞게 훈련된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LLM, 우리말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다 구현된 결과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고요. 생성형 AI의 핵심은 자동화와 개인화인데요. 이게 각종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면 많은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예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서 기업들에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생성형 AI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오픈 AI의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구글의 바드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생성형 AI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도적입니다. 네이버는 초대형 언어 모델 하이퍼 클로바 X를 내놨고요. 이걸 검색, 쇼핑, 광고 같은 본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인 코GPT를 요즘 카카오톡이 밀고 있는 오픈 채팅 등에 결합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두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랑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AI와 딥러닝의 핵심은 결국 원천 소스인 데이터거든요. 많은 유저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가진 기업일수록 더 잘 팔릴 제품과 서비스를 더 잘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 안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B2B 비즈니스에서는 삼성 SDS를 좋게 보고 있어요. 생성형 AI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목해서 기업용 솔루션을 만들어 파는 업체인데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B 비즈니스는 시장의 기본적인 규모도 크고 보다 즉각적인 수익화도 가능해서 AI의 수혜를 빠르게 볼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성 종목에 사실 카카오 비중이 조금 적지 않다는 게 사실 놀라실 수도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민기업으로도 불렸던 카카오인데요. 요즘엔 여러 불확실성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별로 좋지 않고 투자 심리도 바닥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근데 카카오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거랑 확실한 거를 좀 나눠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는 거의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의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이 본업을 토대로 한 경쟁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근간 서비스에 생성형 AI 같은 신기술을 도입했을 때 본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고요. 저희가 이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카카오가 외국인 순매수 종목 5위, 기관 순매수 종목 4위에 있더라고요. 이거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가진 본업의 경쟁력,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주가 저평가 매력, 이것들에 대한 방증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ETF로 카카오에 어느 정도 분산 투자하는 것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ETF 상품이 많아지면서 특정 한 섹터에 투자하는 ETF가 아주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기에는 상승폭이 커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투자 타이밍도 중요하기도 한데요. 자칫 투자 타이밍이 잘못 어긋나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여러 섹터에 두루 투자하는 게 맞을지, 특정 한 섹터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세프 K테크 탑10은 안정적이고 마음 편한 성장을 추구하는 상품이에요. 요즘에 연금으로 ETF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연금이야말로 안정적인 장기 증식이 중요한 자산 아닐까 싶습니다. 코세프 K테크 탑10은 대표적인 성장 산업인 테크 산업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시장의 검증을 충분히 받은 대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마음 편하게 메가 트렌드와 함께 가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저희 코세프 K테크 탑10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진의 책임님을 통해서 국내 대형 테크주에 집중 투자하는 코세프 K테크 탑10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